오청원배 초대 우승컵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준결승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중 2대2 구도입니다. 우리 선수들 출발이 좋았어요. 네, 지금 뭐 수순이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최정 선수, 김채영 선수 두 판 모두 좋으면 좋지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지금까지는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어떻게 진행이 되는 대회인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중국 기원에서 주최하고 푸첸성에서 주관합니다. 선수들이 지금 이 포석 분위기 그대로만 이끌고 간다면 저 상금 가져올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승 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50만 위안, 한화로 약 8,200만 원 정도이고요. 제한 시간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덕은 7집 반입니다. 우리 김채영 선수와 최정 선수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중국 입장에서도 뭐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정말 뭐 강하고 최근에 기세 좋은 그런 선수들이 진출했고 어느 선수가 승리를 하더라도 사실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대진입니다. 네. 네, 초반 수순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 바둑에 많은 무게감이 실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선수들이 상대 전적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뒀던 내용이 항상 초반 부분에서 밀린 쪽이 거의 그냥 쭉 밀리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선수들끼리 서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저 선수랑 뒀는데 초반에 한 번 안 풀리니까 끝까지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더 초반에 신경을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초반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김채영 선수와 위즈잉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첫 수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이제 100번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좀 두는 포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김채영 선수가 최근에 유행하는 날일자 걸칠 때 손 빼고 우상기 3-3 들어가는 포석을 선보였고요. 이즈잉 6단도 우상기 쪽 정석 진행을 계속하지 않고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놓고 네. 좌상기 쪽 걸쳐가는 이 진행 역시 많이 두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근의 유행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김채영 3단이 상변 쪽을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좀 유연한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눌러만 뒀어요. 네. 이것 역시 두어진 적 있었던 포석이고 네. 누구의 뭐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상기 쪽을 끊어서 둔 것은 어느 한쪽을 잡아서 두겠다, 잡자 이런 뜻이 아니라 상변 쪽에 날일자로 눌러갔던 부분이 약점들이 있는 부분을 우상기 쪽 전투로서 자연스럽게 지키겠다.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 칸을 띄웠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지키겠다는 뜻이 다분한 끊음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좀 기세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죠. 흑이 좌상기 쪽을 압박하자 백이 받지 않고 중앙 쪽을 뒀고요. 이즈잉 6단이 바로 네. 나와서 끊었는데 약점을 끊는 건 당연했는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아니면 끊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먼저 붙여서 아. 끊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먼저 하는 게 더 유력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잡아서 두는 순간에는 사활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백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둔다면은 찌르고 밀어서 둔다든지 하면은 네. 실전과 똑같이 진행이 돼도 지금 보시면 여기 모양과 제가 이제 실전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양.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모양은 딱 쌍립으로 돼서 단단하다는 느낌이면 아까 전 모양은 약점이 남아있었던. 그러니까 위징 6단이 좌상기 쪽 사활, 사실 저도 지금 해설하면서 아까 좀 착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와 똑같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패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그러니까 원래 이곳으로 단수를 쳐서 단패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네. 상황은 여기 젖혀놓은 교환 때문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자 흙이 이을 순 없어요. 따내는 네. 순간에 맛보기로 살아있고 여기를 원래 이제 먹여쳐서 따내는 단패가 돼야 되는데 팩이 이 자리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흙이 뭐 착수 금지라 둘 수가 없고 따내야 되는데 다시 다시 따내고 되따낼 때 따낼 때 이곳을 이으면 이거는 흙이 어디 팩감 쓰고 따내도 반대쪽 따내면 돼서 양패로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좌상기가 단패여야지 지금 유징 6단의 이 작전이 일리가 있는데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면서 좌상기는 어느 정도는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패와 실전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죠. 백의 장점은 좀 신경 쓰였던 이 중앙 쪽 부분이 단단해진 것이 백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실전에 지금 이것까지 보셨는데 지금 포석은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좌상기 유징 6단에 이 나와서 끄는 것이 조금은 빨랐어요. 뭐 중앙 쪽부터 두던지 아니면 네. 다른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지 지금 좌상기가 한 수 늘어진 패가 되어서는 조금이라도 김채영 3단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징 선수가 중앙을 좀 더 괴롭히지 않은 건 아무래도 사활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사실 끝까지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뭐 사활 공부 많이 하던 그게 있어서 그냥 저 모양은 단패, 저 모양은 뭐 한 수 늘어진 패 이런 식으로 좀 외우고 있는 네. 모양들이 있는데 지금 좌상기가 사실 저도 단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젖혀지는 수가 되면서 지금 모양은 조금 달라졌어요. 역시 하변도 최근에 트렌드답게 어깨를 짚을 때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둬서 흙으로 하여금 막아라. 여길 막으면 나는 이 부분을 벌려서 이 세력을 쓸모 없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 네. 흙도 다가오고 이러면 백이 이제 다시 밉니다. 밀고 한 칸 뛰고 손 빼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궁금한 부분이 좌상 쪽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여기 부분을 이제는 백이 충분히 먼저 노려볼 만 하거든요. 좌상기는 한 수 늘어진 패, 중앙은 두터워졌고. 우상을 노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흙이 이제 여기 뭐 뛰어서 한 수 둔다고 보면 백이 당장 두는 게 충분히 강력해 보입니다. 네. 지금 우상 쪽을 그렇게 차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겁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두는 순간에는 흙이 이쪽 부분이 두터워져서 뭐 여기를 붙인다든지 해서 얇아질 수 있다 이건데 지금은요? 지금 물론 끊기긴 끊겨요. 끊기긴 끊기지만 쌍님 모양이라서 아까 전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좌상기도 단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잡힐 일도 없고요. 패로 인해서. 김지영 3단은 지금 상변 쪽을 당연히 이수를 알고는 있을 텐데 뭐 모를 리는 없고요. 지금 흐름이 좋다고 보고 그냥 흙으로 하여금 받아라. 약간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흙도 더 이상은 그 자리 방치할 수 없어요. 굉장히 커 보였는데 백이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네. 바둑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아마 뒀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바둑이 편한데 그냥 상대 지키게 하고 다른 데 두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대국 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상대가 두고 나면 또 네. 약간 아쉬움이 생겨요. 아, 뒀어야 되나? 이러면서. 큰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흙이 상변을 지켰기 때문에 백은 여기나 이런 데로 와서 우하부터 우변까지 이어지는 모양을 조금 지우는 것이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흐름은 괜찮아요. 지금 좌상기 쪽이 뭐 사실상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흙이 집이 막상 없어요. 상변이라고 해봤자 네. 집으로 계산하면 둘, 넷, 여섯, 여덟, 12집 정도. 이곳 5집, 17집. 우하도 아직은 그쵸. 네. 지켜야 20집이고 백이 날일자 들어가는 순간에는 15집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집이 총 해서 한 30집 정도인데 일단 백도 집으로는 안 세겠습니다. 뭐 그래도 패가 있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기가 10집이 조금 두텁고 좌기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 20집 정도 있기 때문에 30집 중앙 쪽 몇 집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백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봐줘야 되고요. 지금의 전체적인 형세는 흙이 덤이 큰데도 불구하고 뭐 주도권은 확실히 못 잡았고 백이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백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두터움으로 보이지만 이제 흑돌이 중앙 쪽으로 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곤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행마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전이 한 번은 벌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중앙이 이제 백이 두터워서 집이 어느 정도 붙는다면 당연히 백이 편할 테고 네. 저돌이 혹시라도 공격 대상으로 변한다면은 흐름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만약 백이라면은 좀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여길 둔 수는 네. 대국 심리로 봤을 때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바둑이 내가 편한데 굳이 먼저 공격을 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상대로 하여금 후수로 한 번 더 지키게 하면은 그게 더 그냥 깔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막상 지키면 아, 역시 거기가 컸지. 이러면서 백이 먼저 갔다면 우상이 다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흙이 우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악수들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흙이 살리자니 악수들을 두면서 백이 두터워지고 그렇다고 죽이자니 의외로 크고 그러니까 유징 6단도 더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군요. 역시 유징 6단 두텁게 행마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나가겠다라는 뜻이게요. 흙도 노림이 있으니까요. 그쵸. 중앙이 두터워지는 순간에 이 돌이 지금은 두터움이라는 느낌보다는 흙이 먼저 두면은 굉장히 엷어 보이잖아요. 뭔가 네. 공격을 가면은. 백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바로 크게 뭐 잡힐 상황이 아니다 하면은 백도 중앙 쪽에 가일수 꼭 필요합니다. 백은 지금 상황에서 고민할 부분은 원래는 사실 이런 부분 막히면은 답답해지고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미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삭점을 안 하는 이유는 돌의 방향이 여기로 밀고 가서 흙이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득인가 이 부분이 엷어지는데 차라리 그냥 안에서 살고 중앙 쪽을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이용하는 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게 나은지 판단이 어렵고 저라면은 오히려 지금은 네. 그냥 살 것 같아요. 안에서. 중앙을 안 건드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을 차라리 백이 먼저 손이 온다면 중앙 쪽에서 오고 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거의 뭐 생각도 할 거 없이 이건 막히면 너무 두터워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사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결국 좌상기 쪽이 한 번은 승부처가 되겠어요. 백 입장에서 바둑이 진짜 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저기를 후수로 둬서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은 그냥 다른 데 큰 곳을 줄 테고 흙이 불리해지면은 이제 한 수 늘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패를 결행을 해야죠. 김채영 선수가 나갈지 그냥 모양을 잡을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장면에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음, 여러 가지 수를 좀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막히는 네. 게 너무 모양이 좋아서. 근데 바로 이것을 나가는 작정을 하지 않고 지금 아마도 나가지 않는다면 생각할 만한 거는 여기 들어가서 자체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컨디션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다고 해서 이수가 이상하다고 평가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나가네요. 좀 더 적극적인 수이긴 하죠. 그렇죠. 원래는 당연한 수예요, 사실은. 네. 아마 또 이런 정리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흑 입장에서는 느는 것보다는 한 칸 뛰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떨 땐 늘고 어떨 땐 한 칸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딱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한 칸 뛰었을 때 백이 끼워 있는 게 네. 별거 없을 때는 한 칸이 좋아요.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백이 끼워 이어봤자 어차피 여기 끊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흑만 모양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발이라도 더 멀리 나가는 게 좋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럼 그것만 걱정이 안 되면 웬만하면 한 칸 띄어야겠군요. 한 칸 뛸 때가 더 많아요. 네. 예. 지금 이곳을 넣을 때 흑은 이쪽으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백이 교환은 백 입장에서는 없는 게 당연히 이득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둬서 날일자와 여기 날일자 갔을 경우에 먼저 공격. 백이 느는 것은 모양상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둘 가능성이 높고 늘 때 흑은 지금은 있는 것보다는 입구자로 둬서 좀 더 상변 쪽을 압박하는 수가 나을 것 같습니다. 바둑이 좀 편한 것 같긴 한데 뭐 아직은 워낙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뭐 중반에 접어들은 그 정도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중앙에 신경 쓰인다고 해도 여기 훅으로 맞는 순간에는 뭐 중앙 쪽에서 둬서 활용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더 나갔다고 이 부분을 계속 뭐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은 여길 나간 이상에는 계속해서 나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왜 고민을 할까요? 아마도 이제 이 이후에 여기 흙이 왔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우아기 쪽을 두는 거는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여기 민 것과 한 칸 띈 거 이 교환은 백 입장에서 당장 득이 거의 전혀 없어요. 흑이 중앙 쪽을 뒀는데 중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곳을 민 거기 때문에 네. 흑이 먼저 중앙 쪽으로 오게 된다면 오히려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빠른 타이밍에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시간을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뭐 중반전이라고 해도 수순이 길진 않거든요. 뭐 1시간 동안 거의 한 20수 정도밖에 안 둔 셈인데요. 네. 그래도 시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네. 위안이 되는 게 원래 이제 김채영 3단 같은 경우는 장곱하고 위징 6단은 워낙 속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는 시간 공격을 당하는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둬야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은 위징 6단이 워낙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던 상황이 한 번 있잖아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은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 늘지 않고서는 이 나간수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둘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백의 이 두터움은 집을 내는 거는 어렵고 그냥 전체 돌이 연결하면서 수습하는 정도. 네, 그 자리는 뭐 둬야 됩니다. 꽉 그냥 이어두네요. 이었어요. 부분적으로 모양은 네. 있는 것이 두텁지만 그래도 상변의 공격을 생각한다면은 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가 좀 더 유력해 보였거든요. 이러면 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똑같이 진행이 된 거고 백은 날일자하고 흙이 뛸 때 중앙 쪽 지키게 된다면 일단 당장은 네. 뭐 크게 신경 쓸 거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 여기서 그만 나가요. 이러고 우아기를 둬요? 아까 나갈까 자리를 잡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나가긴 나갔는데요. 나갔으면은 계속 나간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가놓고 안쪽에서 자리를 잡네요. 글쎄요, 이거는 좀 뭐 이상한 수를 둔 건 아닌데 과연 여기 나가놨던 수들이 하변에 흙집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이 득을 받지만 중앙 쪽을 흙이 먼저 공격했을 시에는 당연히 악수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뭐 우변 쪽 돌은 확실하게 이제 살았고 중앙 부분을 얼마나 이제 잘 견뎌내느냐. 김채영 3단 생각은 중앙은 뭐 공격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리를 잡는 쪽으로 택했고요. 흙은 어찌저찌 했던 이수보다는 여기가 저는 계속 좋아 보이네요. 여기에 돌이 있어야 네. 뭔가 훨씬 더 공격이 강력해 보이지. 이 부분에 이어져 있을 필요는 거의 없거든요. 혹시 흙의 응수 때문에 백이 작전을 바꿨을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여기를 네. 이어주니까 여기가 뭐 바로 안 둬도 되겠는데? 하면서 충분히 바꿨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김채영 3단이 뭐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준결승전 최정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이대국은 마지막까지 이제 보신 수순이 하변 쪽을 이어 선수가 약간 삭감을 해놓고 좌상 쪽을 단수 치고 있고 좌상기를 늘어서 실리를 차지를 했어요. 백이 이제 이 중앙 쪽 모양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 네. 장면이었는데요. 역시 급소로 생각이 되던 자리였죠. 중앙 쪽을 두텁게 하면서 막아서 모양을 더 키우겠다. 그런 작점이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밀어서 두면은 백을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그 교환 없이 그냥 날일자로 가볍게 두었습니다. 이 바둑은 실리와 세력이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 가고 있네요. 흙은 완전히 실내로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흑은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네. 백의 이 하변에서부터 좌변으로 이어지는 이 세력을 어느 정도 선으로 깎아내느냐. 그게 이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흑도 중앙 어딘가는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좌하계 쪽을 또 워낙 단단하게 지금 지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가는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로 나가도 차단하면은 백이 뚫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막혀 있다라고 보면은 백이 하나 오면은 진짜 거의 다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흑은 뭐 눈목자 정도나 두 칸 정도. 1,000원. 네, 이쪽 부분으로 가서 아무튼 백집이 정말 통으로 나진 못하게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약간 삭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리어 선수의 생각은 백이 이 정도로 해서 지키는 것은 내가 다른 부분에 집을 키우면은 충분히 백이 일반가다. 네.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보통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가 이런 데 두면은 이 수는 거의 당장은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여기 뒀다는 것은 이 정도 잡으면은 이길 자신이 있는 선으로 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여길 둬서 이거는 상대의 의도가 그럴지 몰라도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대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에서는 이제 손을 빼서 뭐 다른 곳을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나 다른 곳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우변 쪽을 좀 신경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백이. 자, 역시 우변으로 가죠. 우변 소홀히 하면 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변이 백이 이 자리를 뒀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언제든지 흑 입장에서는 쭉 막아가면서 모양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신경을 쓰긴 써야 됩니다. 흑은 이런 장면에서는 협공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흑이 원하는 그림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정석 처리되면 일단 이런 데 이제 두면서 연결 그리고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네. 지금은 우상기 집을 차지하는 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백도 우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수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어, 거의 안 두어지는 수법이긴 한데 약간 비껴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는 뭐냐면요. 네. 원래 한 칸 뛰고 이렇게 이제 씌워가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석이 있는데 지금 나와서 끊는 것이 조금 겁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상변을 받으면 눌러가서 흙이 밑으로 넘어가서 사는 것은 지금은 백 입장에서는 제발 이렇게 둬줬으면 하는 진행이고요. 집이 별거 없고 백이 흙 모양을 눌러가면서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여길 둬서 흙은 이제 이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우상기 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흙 모양 커지는 것을 좀 방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고 백이 3-3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 이수 둬놨던 게 의미가 뭐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부분으로 다가와서 보통 이 교환이 없으면은 다가갈 때 흙이 두는 게 이 자리를 붙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흙이 이상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어요. 흙도 모양을 갖춰야 될 텐데요. 흙은 이럴 때 많이 두는 수가 네. 이렇게 일자로 둬서 백이 지킬 때 날일자로 우상기 쪽 모양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흙이 이런데 이제 끊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백이 얇으니까. 근데 끊을 수는 있는데 백이 다시 3-3 들어가서 귀를 살아버리면은 흙이 뭐 아무런 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이. 끊을 수는 있지만 차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모양을 갖춰야겠고요. 결국은 이 중앙 경계선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백이 이쪽 부분을 좌변 쪽을 크게 키워갈지 아니면은 거의 먼저 손이 돌아올 거예요. 여기 날일자까지는 네. 거의 정석처럼 진행이 되고 흙집은 이제 거의 굳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흙집은 일단 사기생으로 봐야 되고
좌상기가 10집이 두텁고 좌하기가 10집이 좀 약해요. 우상기는 10집. 합이 30집이 조금 약하고 우변 같은 경우는 25집 정도. 흑은 55집이 확정가예요. 백 같은 경우는 백이 이 부분이 집이 크게 났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흙이 붙이면은 이게 조금 기분이 나빠요, 백이. 맞고 단수를 쳐야 되는데 보나마나 패를 할 게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게 싫어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일단 선수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집계산을 이렇게 하고 본다면은 여기까지는 아직 잡은 게 아니니까 대략 뭐 이런 선으로 보면은 10, 20, 30집 정도. 그러니까 100은 30집에 여기 두면서 좀 많이 늘었어요. 거의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 10, 20, 30, 한 40집 정도. 40집의 두터움 흙은 쉬운 5집 정도. 어려운 바둑인가요? 뭐 이렇게 또 개가고 보니까 기분이 네. 좋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냥 유리하다고 말은 못 하겠네요. 저도 이렇게 해설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런 상황이 항상 좀 정확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여기서 대체 누가 몇 퍼센트라고 보일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우상기 같은 경우는 워낙 네. 뭐 사방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닙니다. 근데 흑은 그래도 이 돌을 좀 어느 정도 압박하면서 중앙 쪽을 좀 두텁게 하고 싶을 거예요. 중앙 쪽이 두터워져야 좌변 쪽이 자연스럽게 거의 집이 안 날 테니까. 최정 선수 생각은 일단 여기 경계선은 이 정도 경계선은 확실하게 지켜놓고 대국을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하변도 꽤 큰 집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 10, 12, 14, 16, 18, 20, 22, 24, 26, 27, 30, 이거는 의외로 크게 나네요. 6, 8, 10, 18, 20, 25, 30, 40. 거의 쉬운 집 정도가 나네요. 이렇게 되면. 하변만요. 네, 하변. 일단 그럼 100이 쉬운 집은 조금 약하지만 쉬운 집으로 보고 흙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25은 확실히 강해요, 지금. 여기가 아까 전에 이제 30집 정도. 흙은 쉬운 5이 좀 강하고 100은 하변만 놓고 봤을 때 쉬운 집이 약간 안 되고 좌변 쪽과 덤.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흐름은 처음에 이제 100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흙도 사실 지금까지 둔 수순 중에서 뭐 어디가 실수했다라고 말할 만한 수는 없었잖아요. 아직은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좌변 같은 모양이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큰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의외로 이런 돌이 곤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바둑의 승부처는 좌변의 집 모양이 어떻게 되냐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저기는 뭐 일단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여기까지 선수고
백의 경우는 이 교환까지는 굳이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백이 둘만한 수는 날일자 정도 하면서 모양을 조금 키우면서 은근히 이제 우변 쪽 사활을 좀 신경 써주는 이런 수가 일단 일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상변 쪽을 두는 것도 더 이상 흙이 상변 쪽의 집에 늘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우상기 쪽 백을 정리하는 이런 수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바둑은 정말 끊임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렇게 개가로 두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한 수 한 수 형세 판단하면서 끝내기 승부로 될 것 같은 그런 바둑이 되었네요. 서로를 너무 의식했던 것 같아요. 백의 경우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런 약점을 바로 노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는다면은 나와서 끊어서 주변에 백이 두터웠던 돌들이 많아서 우상기 사흘만 걸리지 않는다면 흙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둬서 어떻게 하면 흙으로 하여금 이런 수를 두게끔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입니다. 역시 가장 무난한 건 이 정도 날일자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역시 바둑이 흐름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백이 기분 좋게 풀린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형세거든요. 리어 선수가 뭐 특별히 잘못 둔 부분은 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은 기사들마다도 뭐 백이 좋다, 흙이 좋다, 뭐 이렇게 의견이 충분히 많이 나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냥 그쪽의 실리를 좀 확실한 부분의 네. 실리를 늘려나가고 있어요. 최정구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물어보고 싶어요. 백이 단수를 치는지 그냥 뒤로 물러나는지. 안 할 이유가 뭐 전혀 없거든요. 날일자루 중앙에 하나 오니까 좌변도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좌변이 더 커질 수가 있죠. 네. 흑이 그냥 날일자를 한다면 백이 그래도 일단 현실적인 집으로는 이득을 봤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흑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작전은 뭐 이런데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서 이 부분을 잡힐 돌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조금 공격하면서 조금 더 두터워진다면은 아예 그냥 깊숙이 이 돌 없이도 둘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냥 여기를 밋밋하게 날일자를 만약에 한다면은 리어 선수가 바둑이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깊숙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두는 수를 한번 봐야겠네요.
최정 구단이나 리어 5단이나 전투가 워낙 세고 전투형 바둑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싸움이 펼쳐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서로를 의식하는지 아주 좀 뭐 얌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몸싸움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눈치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하나가 그렇게 엷어 보이지도 않고. 뭐 그냥 깊숙이 아예 다 들어가는 것도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어차피 이런 부분이 이제 붙여서 넘어가는 거랑 위로 두는 거랑 흙이 살자고 하는 수들이 있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더라도 전혀 뭐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이제 대국이 시작된 지 3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최정 선수가 나를 짜둔 수가 딱 60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1시간이 20수 정도 두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시간에 20수를 두면 그러니까 자신이 둔 수는 10수 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0분 썼다는 거니까 한 수에 3분 정도? 또 이렇게 나누고 보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수순들이 있으니까 일단 리어 선수 생각은 우상 쪽부터 먼저 공격을 하자 그런 뜻이네요. 백은 어떻게 모양 잡아야 될까요? 백은 일단 뭐 당장 안에서 어떻게 살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변 쪽으로 나가면서 바깥으로. 상변에서 흙이 집 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흙도 이 백을 가두는 방법은 없는 거죠. 가둔다고 해도 그러니까 백이 이돌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살아 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러니까 흙이 잡으러 가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100% 살진 못하지만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여기를 그냥 막으면 흙이 이교환은 안 하고 이렇게 두겠네요. 근데 이것 역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보태주고 잡으러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활 자체는 당장 크게 신경 안 쓰이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백도 어,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상변으로 나가서 네. 계속해서 흙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아갔을 때 그때 둬서 살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흙은 어느 정도 이제 두텁게 해놓고 좌변 쪽을 분명히 흙이 두긴 둬야 되는데 그냥 깎는 선으로 둘 것 같진 않고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이곳을 이제 어깨 짚어서 이렇게 모양이 정리될 때까지만 해도 베개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되게 확실히 포석이 잘 풀렸다라고 봤는데, 흙이 중앙을 적당하게 삭감하고, 네. 지금 우상귀, 우변 쪽 실리를 차지하면서 두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또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네. 경우는 그냥 덤까지 생각한다면 집은 백이 조금이라도 편한데 흙이 우상기 쪽을 압박하면서 좌변을 뭐 거의 뭐 폭파하는 쪽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거의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네. 시간을 꽤 쓰죠. 오늘 선수들이 정말 시간을 물 쓰듯이 쓰는데요. 네, 이제 그 일방적으로만 쓰고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 네, 일방적으로 쓰고 있고 뭐 조금만 지나면은 상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나는 초읽기라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상황만 일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쓰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최정 선수가 그냥 뭐 사는 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좀 나갈 때 어떤 부분이 득인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와 리허 선수의 대국입니다.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제1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준결승전 김채영 선수와 위지잉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마지막 수순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 수순이 이제 김채영 3단이 우변 쪽을 중앙 쪽으로 나가놓고 계속해서 둬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 내에서 사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뭐 우변 쪽만 놓고 보면 처리가 뭐 깔끔하게 잘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중앙 쪽 압박 오는데 중앙 쪽이 얼마나 이제 괴롭힘을 당하느냐 네.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도 저는 수순 중에서 유진 6단의 그냥 두텁게 이은수는 조금 선택이 실수라고 생각이 돼요. 중앙 쪽으로 지켰어야지 김채영 3단이 좀 더 괴로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지금은 중앙이 압박을 당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반발을 하네요. 여기를 이제 뒀으면 이제 밀어서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선수하는 두텁게 두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깔끔해지는 모양이었는데요. 지금 젖혀서 둔다면 흙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들어서 네. 이으면은 끊어서 두겠다. 아니면 뭐 나와서 여기까지도 잡을 수가 있네요. 백이 이 자리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둘 수가 있네요. 늘면은 단수 치고 막아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곳을 끼워서
끼웠네요. 끼워서 흙이 연결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실 집으로는 득이 전혀 없긴 해요. 백 입장에서. 왜냐하면 따내는 것이 거의 선수였는데 이 부분 진행시키면서 결국 이 자리는 나중에 이렇게 뒤로 받아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교환들이 있고 이제 중앙을 지키면은 사실 그냥 중앙을 지키면은 이 밭전자 모양 흙이 가르고 나오는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임시 방편으로 막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크게 압박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중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활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실리는 백이 조금이라도 편한데 이제 문제가 그래도 좌상기가 계속해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남아 있다.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래도 백이 조금이라도 편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앙에 하나를 받아두면 이제 뭐 중앙도 걱정할 모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변도 완벽하게 살아있고 네. 중앙도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걱정할 부분은 흙이 이제 하변 쪽을 둘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제 하변 쪽 뒀을 때 이제 이 한 점, 근데 이 한 점도 먼저 두기 때문에 이 한 점은 사실 신경이 안 쓰이는데 여기 막으면 이제 귀 쪽에 좀 맛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선수가 되면은 이제 수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좌상기 한 수 늘어진 페어와 좌하기 맛이 생기는 부분, 이런 것이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도 왜 백이 조금이라도 좋은 건가요? 일단 좌상기 같은 경우가 한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네. 뭐 흙의 집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흙집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넷 이거 잡았다고 해도 여섯, 여덟, 열, 열일곱, 열여덟 여기 열집, 스물여덟, 다섯 집, 서른셋. 그러니까 흙집이 확정가가 35 정도밖에 안 나는데 백이 이 부분이 맛은 있다고 하지만 이거 막은 이유지. 일단 당장은 집이라 보면 거의 20집에 30집, 35집, 40집. 그러니까 백이 집이 자체로 많은 상황이라서 덤도 있고, 그러니까 덤까지 보면은 10집 이상 백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역시 이때가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도 한 점 쪽에서 둬야겠죠? 그렇죠. 한 점 쪽에서 두어주는 것이 좋고, 네. 백의 경우는 이런 수순을 둘 수는 있겠어요. 여길 둬서 조금 더 강하게 해놓고 끊는 거 노리면서 탈출. 당장 안 해도 되겠네요. 당장 안 하고 둬도 흙이 좌하기를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나를자도 당연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 약점, 그러니까 이수 같은 경우는 이 한 점에 대한 생각보다도 네. 이 우변의 흙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좀 더 노리는 수죠. 어차피 그렇다고 흙이 이 부분을 진짜 뭐 무식하게 이렇게 끊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지금은 날일자도 좋아 보입니다. 날일자가 좀 더 적극적이네요. 지금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흠 잡을 때가 한 수도 없어요. 김채영 3단이 둔수 중에서는 네. 거의 일단 저는 뭐 전혀 뭐 이상한 것을 못 느끼겠고요.
이재ing 6단도 내용 좋게 굉장히 잘 두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지금 진행이 흑이 분명히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된 건 맞아요. 좌상기 쪽이. 아마도 한 수 늘어진 패를 단패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흑은 이제 바로 좌를 노리러 가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쪽을. 다른 곳을 뭐 특별히 손댈 곳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중앙 쪽을 어딘가 지켜놓고 백이 안 받았을 시에 뭐 강력한 공격 수단이 있으면 모를까. 흑이 예를 들어 이런 데 돌이 하나 와 있다고 해도 백이 손을 뺀다고 해도 뭐 중앙이나 하변 쪽이 바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흑은 흑도 이게 뭐 좋아서 이렇게 둬야 되는 건 아니라 둘 데가 없어서 자아기 집을 지우지 않으면 집을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기 쪽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아기를 둔다면 수가 나는 거는 뭐 거의 뭐 아무렇게나 둬도 수가 나긴 나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게 이제 가장 최선이냐인데 그냥 3-3 두고 두면은 백이 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길 젖힐 거예요. 젖혀서 흑이 둔다면 살 수는 있지만 백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흑이 더 피해가 커요. 집을 다 지우긴 했지만 백이 하변 쪽 흑이 좀 두터워질 수 있는 부분을 백이 어느 정도 집이 나고 흑이 훨씬 얇아졌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면은 흑 쪽에서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장고를 하는 이유도 그쪽 수순을 보고 있을 텐데요. 그쵸. 수를 내는 네. 걸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수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데를 붙이고 그냥 늘어서 두는 거는 늘어서 이거는 뭐 이건 안 망했고요. 되겠는데요. 예, 이건 뭐 망했고요. 네. 사실상 거의 뭐 3-3이 가장 유력하긴 하네요. 수를 내려 들어갈 때는. 근데 당장은 여기 이제 젖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선수라고 본다면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그러면 참 애매하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선수로 좀 하고 난 다음에 두고 싶거든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두 개가 어딜 둬야 될지 너무 안 보여서. 네. 이 눈목자 사이를 뭔가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바로 끊어가는 것은 역시나 흑의 굉장히 무리스러운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이런 정도 이제 오면서 안 뒀을 시에 끊어가겠다. 이제 후수로 지켜라.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런 자리 올 때 괜히 자연스럽게 백이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우변 쪽 사활이 조금 신경 쓰일까봐 흑이 지금 일단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모양으로만 보면 이런 자리가 원래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밑으로 젖힐 때 느는 거는 이상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끊겠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끊어서 잡으면은 단수 치고 뭐 붙인다든지 해서 조금은 다르게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네. 뜻입니다. 백의 입장에서 바깥쪽으로 막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해요. 늘어서 이건 자리를 잘 네, 잡았죠. 너무 쉽게 수가 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고 네. 백은 거의 안쪽으로 받아야 되고 흑이 끊어서 이제 두면은
유징 6단의 생각은 이제 만약에 늘어서 두면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은 이거는 크게 수가 나요. 막으면은 막아서 이 두 점이 잡히고요. 어? 바깥쪽으로 막아요? 그냥 안쪽을 내주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여길 늘어서 두면 밀어서 쉽게 살 수 있고 막아서 이제 두는 건데 이 패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흙이 이렇게 이어서 두면은 당장 잡으러 가는 거는 이건 좀 백이 무리라고 보이거든요. 흙의 수가 워낙 많아서 백이 오히려 하변과 자변 쪽 백이 오히려 위험해지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중앙 쪽을 붙여서 흙이 살면은 이도를 공격하겠다. 집으로는 많이 손해이긴 한데 원래 집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도도 둘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선수의 생각이 비슷하다면 흙이 느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네. 젖혀서 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래 안으로 막았어도 느는 수가 아니라 끊어서 둘 확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젖혔다고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받는 것이야. 이건 뭐 너무 쉽게 살아서 이건 조금 백이 남는 게 없고요. 끊고 잡고 이렇게 되면 패가 굉장히 중요해지네. 이거를 흙이 이기는 순간에는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백이 이상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그 진행이 가장 유력한가요? 아니요. 백은 그냥 잡는 거 말고 여기 막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집으로 꽤 많이 손해 보겠는데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집으로 역전되는 건 역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좌하기를 거의 다 툭이 지웠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뭐 그러니까 수는 났어요. 수는 났고 어느 정도로 타협이 되는지. 원래 뭐 어느 정도 수를 내줄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흙이 너무 좋은 모양을 갖춰서는 안 되겠죠. 백은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흙이 패를 이긴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진행시켜 놓고 오히려 백이 이런 부분이 지금 선수 듣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나 여기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으로는 엄청 손해봤지만 이 공격을 통해서 좀 보상을 받는다. 그런 작전이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시간 많이 쓰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수 한 수가 계속해서 바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시간이 뭐 많이 필요한 그런 바둑이고 지금까지는 백이 조금이라도 좋은 흐름이었지만 좌하기에서 일단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순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은 그냥 살려주는 것은 일단 피하고 싶어요. 아예 집 자체가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은 이건 이상합니다. 지금 김채영 3단이 생각할 만한 수순은 네. 아마도 제 생각엔 역을 막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거는 집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깨졌고 이거보다는 흙도 아래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이건 흙이 진짜 별거 없거든요. 네. 집으로는 많이 깼지만 이 돌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끊고 따내고 백이 팩감을 어디 쓸 것이며 그거에 따른 이제 변화 이 패도 굉장히 큰 패인데요. 엄청 크죠 진짜. 네. 백이 따내게 되는 순간에는 집이 정말 더 늘어나면서 주위의 돌들도 흙돌이 얇아지기 때문에 진짜 뭐 어지간한 패는 백도 안 받고 버티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은 이게 최선인가요?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네.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흙을 넘겨주고 개가로 자신이 있다라는 작전이 있긴 한데 네. 그거냐 아니면 패를 하느냐 두 가지가 유력하다고 보이고요.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러나고 상대가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이제 네. 수순을 몇 개는 더 그려보고 근데 이게 참 개가가 좌상기 때문에 참 좌상기가 그냥 아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넘겨줘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좌상기를. 늘어진 패도 패는 네, 패니까요. 그렇죠. 이 좌상기가 이게 참 백이 먼저 두면 살긴 사는데 네. 백도 거의 먼저 둘 수가 없는 게 사는 방법이 여길 먹여치고 이렇게 이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백이 진짜 두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양패로 살아 있잖아요. 이 바둑에 있는 모든 패는 앞으로 다진다는 뜻이거든요. 무한 팩감과 무한 시간 연장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은 그렇게 두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살려줘요? 이래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전투가 마땅치 않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이걸 이으면 여길 늘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을 지키고 살려주는 거는 단수 친 것조차도 대학수고요. 이곳을 늘어서 늘어서 네. 여길 이으면은 전체를 잡으러 갈 수 있고 귀를 살면은 귀가 많이 지워졌지만 또 얇아졌죠? 네, 이 두 점을 어느 정도 공격할 수 있다. 이걸로 좀 피해를 복구를 하겠다. 집으로는 정말 많이 손해봤지만 그래도 이 두 점을 공격할 수 있는 흐름이 된다면 전체적인 바둑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획도 일단 귀부터 살아야겠죠? 흙은 하변보다는 귀가 중요해요. 네. 하변이 그러니까 이 자리 당해서 그냥 잡힌다고 보면은 집으로도 대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흙은 그 변화는 피해야 되고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잇고 난 다음에 백이 먼저 뒀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난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여기를 끊어서 단수 치면 끊어서 수가 나고 백은 이어야 되는데 따내는 거는 막아서 이건 수가 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곳을 두고 이거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고 따내는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이 한 점을 무조건 끊어가는 바둑이 되겠네요. 여기가 철벽이 됐으니까. 가능하네요. 처음에 하변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게 들어간 게 잡히는 거라서 그렇지 않아도 흑이 집이 부족한데 거의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처음에는 됐는데 중앙 이 부분이 철벽이 되면은 어찌저찌 했던 여기나 여기로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징육단도 장고가 좀 길어지겠는데요. 이 상황은 좌기를 살아야 될지 또 두 집으론 가지를 네 집으론 손해를 보더라도 네. 두텁게 한 다음에 차단 쪽으로 갈 것인지 그에 따른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 공격이 얼마나 듣는지도 또 수일비를 해봐야 되고요. 아무리 뭐 손이 빠른 위징 선수라지만 여기서는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처음부터 흐름이 네. 평소에 이징 6단의 바둑 그 속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천천히 두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느낌으로는 이징 6단이 길을 사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흑 쪽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뭐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바둑이 백이 두터워지면은 좌상기에 있는 패가 이런데 이제 잡으러 가자는 패감 이런 게 분명히 생길 테니까 패감 부분에서 좌상기를 백이 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런 진행이라면은 분명히 또 좌하기 쪽에 흑이 또 두는 패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딱 좌하기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사는 게 크겠지만 좌상기 패까지 조금 고려를 한다면 네. 흑도 두텁게 두는 것이 좌하기를 차라리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선택인데요. 저도 뭐 그냥 감각적으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확신은 전혀 들지 않아요,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좀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김채영 선수와 위징 선수의 준결승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